비주얼 K 덕독회 볼륨 1 토요일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말하고 있는 저는 트위터 아이디로는 윤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간 맞춰서 와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고 해서 원정 가시는 분들은 잘 못 가시게 되고 비주얼계 좋아하시는 분들도 서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밴드들도 소개하고 관련 얘기도 같이 나눌 겸 해서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처음이기도 해서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마제란이라는 밴드예요. 여기 마제란 밴드 멤버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보시면 베이스 담당의 타키상입니다. 타키상은 특징이 안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처음 그 마제란 시동 때부터 계속 안대를 착용하고 계시는 컨셉이고요. 약간 귀족적인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멤버들 간에 코멘트라든지 할 때 보면은 거의 약간 하는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 보컬 마유상이고요. 이분 무대를 보면 굉장히 몸을 사리지 않고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무대를 소화해내시는 분입니다. 저도 마제란을 처음 보았을 때 마유상이 워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너무 잘 전달이 돼서 반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무대에 맨발로 서세요. 그리고 편한 옷을 좀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몸에 딱 달라붙는 건 잘 안 입으시고 그건 무대 의상도 그렇고 리허설 때도 편한 옷을 주로 입으시더라고요. 이번 의상 말고 저번 의상은 약간 미라 같은 의상이어서 팔에 좀 달라붙는 그런 의상이었긴 하네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빨간 머리가 특징적인 사나상이죠. 사나상은 기타 담당이신데, 사실 원래부터 빨간 머리를 빨간색으로 고수하진 않으셨어요. 그 스케이프고트 로디 시절에 빨간색 머리를 하셨다가 이제 마젤한 데뷔할 때는 어두운 검은 머리를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빨강으로 오셨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빨간색이 어울리는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트윗 캐스팅 하실 때 혹시 빨강 말고 다른 머리색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못 들었어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밴드 홍보도 그렇고 밴드 멤버들 중에서도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멤버들도 SNS 하는 횟수가 늘긴 했는데 사나상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 중에 유일하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멤버입니다. 마제라는 멤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원래 4인 체제로 이제 콘란 프로젝트 콘란으로 데뷔를 했는데 거기에 드럼 담당이 이제 빠지고 이제 3인 체제로 마제란으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제 드럼에 지루상이 가입을 하셨죠. 네, 지루상 가입하시고 나서 쭉 활동을 하다가 3년, 4년, 3년 활동을 하다가 이제 4년이 되기 몇 년, 며칠을 앞두고서 지루상이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도 3년 이상 계속 이끌어 온 거는 지루상 공도 크시죠? 근데 뭔가 앞날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상은 지루상 나름 활동을 하시기로 했고, 이제 마제라는 3인 체제로 계속 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제란이 원래 드럼 담당도 있으셨어요. 지루상이라고 계셨는데, 뭔가
앞에 미래에 대한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서 탈퇴를 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서포터 드러머로 코우키상이나 유상 등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제란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옛날에 사나상이 트위캐스 하실 때 잠깐 물어본 적 있어요. 마제란 뜻이 뭐냐고. 그때 마제 때 미라레루라고 약간 섞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그 V 엔타이라고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니코니코에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마제란이 출연을 해서 그 리포터 분이 이제 마제란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마제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멤버분들이 이전에는 프로젝트 콘란이라고 콘란은 이제 혼란의 일본어 발음이죠. 프로젝트 콘란이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그 콘란을 다르게 읽으면 훈독으로 읽으면 마제란이 된다고 합니다. 마제란의 오피셜 홈페이지와 SNS는 다음과 같고요.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밴드는 체인메일이라는 밴드예요.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옛날에 중세 갑옷 있잖아요. 막 사슬이 얽힌 것 같은 그런 갑옷을 체인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 밴드 멤버들은 그런 의미로 밴드명을 지은 게 아니라 체인과 메일 이걸 따로따로 의미를 살려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즉 이제 편지처럼 편지를 이제 사슬로 엮여서 서로에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약간 그런 의미로 체인메일이라고 밴드명을 지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밴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옛날에 리라이조라는 밴드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긴 한데 지금 활동 휴지 중이고 사실상 해산이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 리라이조의 신년 인사 DVD를 받으려고 이제 막 뭐냐 그 CD 판매하는 곳들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뭘 사지 그러다가 제가 사려고 하는 CD마다 다 품절이거나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새로 발매된 신인 밴드 음반 아무거나 사자 하고서는 막 찾아보다가 체인메일이라는 밴드를 발견을 해서 유튜브 가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을 구매를 해서 이제 리라이조 영상을 보았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밴드가 좋아졌는데 제가 처음에 CD 주문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CD 받고 나서 보니까 앨범명이 소집 영장이고 그 앨범 자켓 뒷면이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인류의 비극이고 일본의 비극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음악 처음 재생하는 것도 굉장히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앨범을 샀을까 좀 더 알아보고 살 걸 뭐 이러면서 후회도 하면서 그런데 또 그 컨셉 때문에 음악성을 깎아내리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음악이나 좀 들어보자 그랬는데 보통 그 앨범 사면은 첫 번째 트랙이 약간 인트로 느낌 나는 그 연주곡이잖아요. 그걸 듣는데 굉장히 전쟁 느낌이 나고 발자국을 이제 뚜벅뚜벅 그러니까 약간 자갈 약간 혹은 뭐 그 폭탄 떨어지고 나서 건물 잔해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트랙 한 번 다 듣는데도 며칠 걸렸거든요. 정말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재생시키자 하고서는 꼭 참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인트로 무사히 넘어가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솔직히 음악은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음악 좋은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컨셉이 약간 아쉽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 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아는 것 자체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슬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가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론이 길었는데 자, 멤버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기타의 사요 씨예요. 사요 씨는 10월 15일에, 작년 10월 15일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원래 체인메일이 3명, 멤버가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명이 된 거죠. 근데 사요 씨가 어느 날은 이노 씨랑 트위캐스를 하다가 나 중국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뭐 중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노 씨가 깜짝 놀라면서 뭐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요 씨가 그 일본 중국 혼혈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노 씨도 이제 사요 씨 정식 가입하고 나서야 아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전에도 약간 사요 씨가 중국 혼혈이다 약간 그런 얘기가 돌긴 했었나 봐요. 그게 뭐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근데 사요 씨 무대를 보실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4시 반부터 하는 공연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무료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때 사요 씨 그리고 체인메이를 만나 뵐 수 있으니까 꼭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사요 씨가 무대를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표정이 좋아서 그냥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무대 매너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도신상인데요. 베이스 치는 도신상이고 도신 씨랑 이 옆에 보컬의 이노 씨는 이전 밴드인 스티그마 때부터 같이 밴드를 하셨어요. 거의 절친이시죠. 거의 10년 넘게 함께 한 건데 도신 씨 베이스 들어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얼굴에 피어싱도 굉장히 많으시고 화장도 화려하고 머리 색깔도 되게 화려한데 요즘은 좀 얌전하게 바뀌셨더라고요. 이제 의상도 양복을 활용한 의상으로 바뀌면서 머리도 검정색에 약간 피어싱도 좀 빼신 것 같고 화장도 좀 줄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으세요. 가끔 이제 6월 29일에 단독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거 홍보 겸 해서 멤버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트위캐스를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때 기회 되시면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되게 좋으세요. 이노 씨한테 이케보라고 한 적 없는데 도신 씨에겐 이케보라고 한 적 있어요. 근데 그걸 이노 씨가 들었어요. 아무튼 네, 그 옆에 보컬의 이노 씨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이기도 하고요. 멤버 중에서는 캐스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낮이건 밤이건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주로 자정에 주로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공연 끝날 때마다 이분은 매일매일 캐스를 해주신답니다. 팬들과 가장 열심히 소통을 해주시는 분이고 가끔 팬들이 보낸 DM에 너무 감동받으시면 답장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이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세요. 하코다테는 이제 글레이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노 씨는 글레이의 팬은 아니고요.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하코다테 아쿠마, 하코다테노 아쿠마 해서 약간 솔로 활동, 약간 세션을 할 때 하코다테노 아쿠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253, 253을 이제 니코미라고 읽더라고요. 제가 이분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서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차마 수정을 못했네요. 253 이거를 이제 2는 일본어로 니, 5는 고, 3은 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개 할 땐 미츠라고 부르고 고도 코,
코로 발음할 때도 있나 봐요. 그래서 니코미라고 부르신답니다, 이름을. 기타 담당이시고, 이분 캐스 하실 땐 대부분 보면 게임 캐스인데 요즘은 항아리 게임 하고 계세요. 근데 항아리 게임을 굉장히, 그러니까 항아리 게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니코민 씨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계속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 피셜에 의하면 멤버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인데 할로윈 때 분장은 하필 가오나시를 해버려가지고 얼굴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 상 253이라고 쓰고 약간 니콤이라는 또 요리가 있어요. 국물 요리인데 약간 스튜 같은 종류인데 그걸 또 한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름으로. 이분 그냥 니콤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기타를 치시고 이분은 게임 캐스를 가끔 하세요. 그리고 그 보컬의 이노 씨에 의하면 체인메일 멤버 중에 가장 잘생겼는데 그 할로윈 때 다들 가장하고서는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얼굴을 다 가오나시 분장을 하는 바람에 얼굴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좀 웃겼어요. 제가 나중에 트위터 할 때 한번 올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볼브라는 무료 비주얼계 잡지에서 체인멜이 이제 표지로 첫 등장을 하고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6월 29일에 원맨을 하기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유 가입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도신 씨가 프론트맨이 이제 무대 4명이 서니까 무대가 더 강렬해졌다. 사유는 그리고 제가 봐도 다른 멤버들이랑 좀 달라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면서도 거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달라진 면이 확실히 있어서 원래 체인멜 팬도 그렇고 새로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좀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 오피셜 홈페이지랑 SNS는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요 씨만 하고 있어요. 사요 씨가 이제 약간 조금 뭐 공연 바로 끝나고서 사진을 올리는 편은 아니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나마 꾸준히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사실 최근에 5월 10일자로 의상이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검은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켓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사요 씨는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셨고 이제 이노 씨는 머리에 빨간색 포인트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복 컨셉은 그대로인데 자켓 색깔이 조금 바뀌었고 멤버들도 뭐 완전 블랙에서 조금씩 탈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블랙티어로 넘어가 볼까? 이름 멋있죠? 블랙티어. 옆에서부터 왼쪽부터 드럼의 카렌 씨인데요. 카렌 씨는 제가 그 멤버들에 대해서는 막 상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사연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농담으로 승화를 시켜서 약간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굉장히 사연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농담을 잘 던지세요. 그런 거는 이제 블랙티어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BT 네트워크라는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 멤버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으시면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분홍색 머리가 인상적이신 멤버분은 모아 씨예요. 베이스를 치시는데 이 블랙티어도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현란하고 굉장히 눈에 귀에 쏙쏙 박혀요. 그 플레이 자체도 현란하게 하시고 약간 이미지도 아샤 같은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비주얼계 밴드들 뭐 잡지나 뭐 후라이아나 이런 거 보고 뭐 트위터에도 올라오는 사진들 봐도 모아 씨는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옆에 보컬의 카야 씨는 굉장히 그 스핀도 굉장히 쌩얼도 미인형이시고요. 그리고
가끔 DM 답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받고서 진짜 우실지도 몰라요. 저는 한 번은 그 블랙티어 노래 중에 약간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비트레이어라는 곡이 있는데 앞에 나레이션이 들어가요. 어, 그의 나레이션이 뭐였더라? 아무튼 제가 지금은 방송 중이라 바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발견해줘서 고마워.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듣자마자 조금 가슴이 찌릿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에 대한 사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이 사연의 화자는 블랙티어냐 아니면은 뭐 노래 가사의 화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엄청 상세하게 답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고 요즘도 가끔 DM 답장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 듣고서 뭐 감상 같은 거 보내보시면 아마 좋은 답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DM 답장의 특징이 예를 들어 제가 스마일 하고 있는 이모티콘이랑 하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리가또 그러면서 스마일 이모티콘만 붙여주시고 하트는 절대로 안 보내요. 그런 특징이 좀 있으십니다. 그 옆에 이제 갈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이신 분은 기타의 유기사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약간 좀 뭐든지 잘하는 편이세요. 막 그 약간 그 이제 막년회라고 해서 멤버들끼리 무슨 나베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막 테이블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막 나베 요리니까 막 음식 재료를 넣어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이제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되게 익숙한 뭔가 예의가 몸에 배어 있고 그런 서빙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막 팬들끼리도 장난으로 막 호스트 같아 막 그런 얘기 하는데요. 호스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아무튼 기타를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블랙티어의 프로듀서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타로 가입하신 건 최근 일이에요. 블랙티어의 역사에 대해서 그 블랙티어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7년 6월 28일에 보컬 카야랑 모아 씨 둘이서 폭도 교단 666, 막 로꾸로꾸로꾸 이렇게 읽겠죠? 그런 밴드로 시작해서 나고야, 도쿄로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히다가 약간 블랙티어 곡을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하드해요. 하드하고 메탈 끼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화려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격렬함과 화려함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카야 씨는 좀 미성이셔가지고 약간 강렬함 속에 연약함이 피어오르지만 또 그게 또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카야 씨가 성량이 많이 좋진 않아가지고 조금 그 점이 보완이 되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타가 투기타였는데 시모테 기타이신 아오이 씨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지금 탈퇴를 하신 상태고요. 가끔 우정 출연은 그러고 요즘 라이브는 이제 거의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꽤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기회가 되면은 온라인으로 보내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티어 공식 홈페이지는 위와 같고요. SNS도 다들 하고 계시는데 인스타그램은 보컬의 카야 씨만 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인스타그램보다는 트위터를 좀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그냥 홍보 글만 올리는 정도로 하고 계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새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